이 시간에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양육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보이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며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으며 자책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더 크게는 무력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부모님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라는 물음보다 아이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아이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까다로운 아이의 기질적 특징을 이해하여 강점은 더 키워주고 단점은 보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이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강점을 알려면 먼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것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잘 기억합니다. 까다로운 아이의 강점 중 하나가 무언가를 아주 잘 기억한다는 것이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안전하다, 편안하다 라고 느끼려면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기질의 아이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이 아이만이 가진 남다른 감각으로 무언가를 잘 찾아내고 더 잘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모두 다 똑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위해 많은 교육비도 지출하는 시대입니다. 아이의 까다로움에 가끔 힘들 때면 살짝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떠실까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기도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는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결정한 것을 끝까지 실행하려는 의지와 결단력이 매우 강하지요. 의지와 결단력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또 주의 집중력이 강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민감도와 분별력도 뛰어납니다. 집중력과 분별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답니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의 강점이 정말 많지요. 우리 아이의 강점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아이의 행동은 변화가 없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꾼 거예요.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이는 성장하는 동안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힘든 아이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를 대할 때 많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그 순간 아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이의 단점을 알아보고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까다로운 아이의 경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도 세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에게 협조적이지 못하고 상대와 타협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질의 아이들보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성 발달이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질적 특징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때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면서 아이에게 상대방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듣도록 격려해 주세요. 역할놀이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나 경찰, 소방관 등의 역할놀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 책 읽기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주세요. 감정이나 기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정 카드를 활용하는 놀이가 좋습니다. 예술 활동도 감정 표현에 많은 도움을 주니 물감이나 크레용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붙여보는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협조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기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퍼즐이나 미로 탈출, 공놀이와 같은 협동놀이를 통해서 협상과 타협을 경험해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경험을 해볼 수 있답니다.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인관계 스킬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놀이를 통해 키워줄 때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놀이할 때는 아이의 수용 범위를 고려하고 적절한 규모의 놀이를 선택해 주세요. 혹시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실 겁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인해 조금 더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아이의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고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안에서 분명히 안정감을 찾을 거예요. 아이 못지않게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너무 힘이 든다면 가족과 친구, 지원기관 등을 통해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